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최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한 자식집은 나라님 집보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조심스러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반대는 그렇게나 쉬운지 몰랐습니다. 부모 집도 자식집, 자식집도 자식집. 그렇게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사생활은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서 당연한 듯 머물렀다 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였죠. 만약 부모가 자식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다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최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그런 자식들에게 넌더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식들 때문에 최 씨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버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들도 전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주석이고 딸 이름은 강여울이죠. 자식 둘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범생으로 컸어도 고충은 있기 마련이었죠. 그래도 최 씨의 자식들 정도면 큰일 없이 잘 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 진학을 하면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왕래는 하며 살았죠. 독립해서도 아들과 딸의 집 비밀번호는 최 씨와 똑같은 4자리 숫자였습니다. 자주 갈 일은 없었지만 잘 사는지 한 번씩 들여다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결혼 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금방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그 집에 보면은 토스터 있지 않아요? 토스터? 네. 그 식빵 굽는 기계 있잖아요. 작은 방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아들의 결혼식 전 신혼집 계약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가량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문해서 깜빡하고 안 챙겨갔다는 아들. 쓸 일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가지고 가게? 이따 저녁 때쯤 들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갈 건데 가는 길에 잠깐 주고 가면 되지. 최 씨는 2시간 뒤쯤 남편과 함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아파트는 최 씨와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바로 옆 건물이었죠. 주서가
아버지가 가는 길에 전해주자는데 집에 있어? 아, 지금 바뀌긴 한데요. 1시간 정도 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때쯤 들려서 주고 갈게. 그런데 막상 아들네 집 앞에 도착을 하니 아직 아들은 들어오질 않았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왔는가 본데. 그런가 보네.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좀 늦을 것 같은데. 30분쯤 있다가 도착해요. 그래? 그럼 안에다 두고 갈게. 네, 안 해요? 그냥 집 앞에 두세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긴 좀 그래서. 아, 그래? 결혼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는 못 알려주겠대. 그렇다네. 놓고 가래. 허참. 그거 좀 다시 바꾸면 되지.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허락 없이 찾아와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딱 선을 긋는 모습에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내 아들 집만이 아니라 며느리 집도 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 쪽보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위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울이랑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놀러 오세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사위의 초대로 최 씨 부부가 딸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좋네. 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최 씨네 집과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아들네 집보다 작지만 훨씬 깔끔하긴 했죠. 우린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니까. 딩크족인지 무엇인지 자신들은 이세는 필요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딸 부부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었지만 하도 단호한 탓에 반대고 뭐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네도 별말이 없는 것을 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도 만약 아들에게서 본 손주가 없었다면 딸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식사 후에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나 싶어서 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올라오고 전화를 했어?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1층에서 문이 안 열리는데 1104호 호출 누르면 돼.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데. 아, 비밀번호? 잠깐만. 최 씨는 휴대폰에서 잠시 귀를 떼고 딸을 불렀습니다. 여울아. 아빠가 밑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비밀번호 뭐야? 호출 누르시라 그래. 잘 못하시겠대. 왜 못해? 그냥 1104호 누르고 종 누르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랑 다른 거라 아빠는 잘 못하지. 남편이 전화를 끊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 그럼. 여보, 박서방이 내려간대.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위가 데리러 내려간다지만 최 씨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아니고
1층 공동연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주는 걸 꺼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위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려가서 모시고 올 정도라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이 사위와 함께 들어와서 잠시 앉아 있는데 딸이 이만 일어나자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슬슬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최 씨도 남편도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쩐지 쫓아내는 듯한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가려고 일어나잖아. 우리 집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빠네 집에 가면 아니다. 그냥 웬만하면 가지 말어. 며느리 힘드니까. 참나. 우리가 뭘 힘들게 해? 그리고 너희 오빠네 집도 가본 적도 별로 없다. 힘들게 안 해도 힘든 게 며느리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오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말란 소리지. 농담처럼 하는 딸의 말을 최 씨도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자식들 집에 직접 방문한 적이 아들, 딸 둘을 합쳐도 한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가 찼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힘들다는 말이 참 상처가 되었죠. 최 씨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문틈이 보였습니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서 꼭 나올 때 힘을 줘서 닫아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겼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 이렇게 열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 씨도 남편도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광경에 또 경악했죠. 집이 왜 이래? 왜 그래?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도 최 씨만큼 놀랐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었나? 분명히 나올 때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수선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죠. 아니, 도둑이 우리 집에서 목욕이라도 하고 갔나? 최 씨가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는데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왔다 간 듯 했습니다. 딸내에 있다가 왔으니 딸은 아닐 테니 말이죠. 최 씨가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서가, 너 혹시 집에 왔다 갔어? 아, 저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까 태윤이랑 주석 씨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왔다 갔어? 네. 너무 급하다고 당장 바지에 실수할 것 같다는데 급한 마음에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저희 집까지 돌아가려면 10분은 걸어야 되니까. 아들네 아파트는 최신의 아파트 바로 붙어 있었지만 최신애가 대로변 바로 앞이었고 아들네는 한참 안으로 들어간 뒷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까운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간 것 같았죠. 근데 무슨 물이 이렇게 흥건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윤이가 쉬하다가 욕실 바닥에 좀 흘려서요. 그래서 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길래 거실까지 물이 흥건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그대로 던져둔 모양이었죠. 최 씨는 별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태윤이가 냉장고 열어보더니 사과가 있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몇 개 가져왔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이유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문이 다 열려 있길래? 아, 정말요? 닫는다고 닫았는데 다음부터 잘 확인할게요. 그 잠깐 사이에 집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손자가 그랬다니 천만다행이었죠. 또 시집에 얼씬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저 해프닝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 오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일찍 잠에 든 최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깼나 싶었지만 다시 눈을 감은 최 씨의 귓가에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었죠.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시 들어보자 다시 한번 기계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최 씨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자는데 왜 그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찰컥찰컥 문고리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어도 밖에선 대답도 없고 문고리만 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무기가 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너 뭐야? 남편이 문을 벌컥 열며 말하는데 아들의 흐느적거리는 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듯한 모습에 최 씨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생뚱맞은 소리에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해장국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해장국집이야? 밥을 먹으려거든 집에 가지 왜 이리로 왔어? 아, 이러고 집에 가서 밥 달라 그러면 태윤이 엄마한테 욕 먹어요. 그러면서 해장국 좀 내놓으라며 성화였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더 욕먹어. 얼른 집에 들어가. 아니, 해장국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속 좀 풀고 가게. 어서 못 가? 그러자라면 타령을 하며 일어나지 않는 아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얼른 라면을 끓여주고는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도 차라리 자고 가겠다며 꼬장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피곤해서 오히려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땐 꼭 밤을 새운 기분이 들었죠.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종종 아들은 술을 먹고 찾아와 밥을 달라고 주정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라면이라도 끓여주다가 나중엔 그대로 다시 쫓아내거나 며느리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함께 아침에 외출했다가 오후 5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여울, 네가 왜 여기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웬 여자가 드러누워 있어 화들짝 놀랐는데 딸이었습니다.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딸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왔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 몰라, 혼자 알아서 있겠지. 사위랑 싸운 모양인지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싸웠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자긴 뭘 자고 가. 얼른 집에 가봐. 가서 둘이 알아서 풀어야지. 싸웠다고 친정에 쪼르르 달려오면 돼. 아,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녁밥 먹자. 출출해. 최 씨가 안방에 들어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둘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야지. 왜 부모 집에 무작정 와서 부모 속까지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와서는 딸과는 집으로 돌아가네 만회하며 실랑이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자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싸우든 말든 집에 가서 해. 좀. 10시 넘은 시간까지 자식의 부부싸움을 관람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어쩜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사위도 시부모나 처부모 불편한 줄 모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격 없는 사이였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그게 일방통행이라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어느 때고 이렇게 제 집처럼 최 씨의 집에 쳐들어왔지만 막상 최 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뭐가 이상한데? 바닥이 왜 이렇게 차? 오전에 외출 눌러놔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얼음장 같아.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실내가 바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물도 찬물 나오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트니 얼음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구, 이거 동파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최 씨의 안색도 삽시간에 헬쑥해졌죠. 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잘 수도 없었고 당장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요즘 기온이 내려가 이런 접수가 많아서 수리를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째?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들도 놀라 물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지.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런 거 금방 고치지 않아요? 며칠 걸린다네. 어떡하지? 그러게요. 지금 날이 엄청 추운데. 아마 내일이 되면 실내 온도는 더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침까지 보일러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있을 만한 수준이었죠. 최 씨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고칠 때까지 호텔에서라도 묵고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 그렇죠. 뭐, 저희 집은 서로 불편하니까. 좀 그렇죠. 아들네 집으로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애엄마도 있고, 태윤이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편하게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러면서 호텔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설명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누가 호텔 좋은 거 몰라서 그럴까봐 걱정인지. 그래서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끊고는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이불 덮고 대충 자고.
고칠 때까지는 근처에 숙소라도 얻어야 할까봐. 남편도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아들네 집으로 가자 소리는 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일이 번거롭게 됐다 싶었습니다. 장롱에서 이불이라도 더 꺼내보려는데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이 왜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지? 최 씨가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보일러 고장 났어? 주석이가 그러든. 방금 전화 왔지. 그래. 동파된 거 같은데 수리하려면 며칠 걸린대. 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 딸이 또 난감한 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우리 집도 주말에 시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어서 엄마도 사위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최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눈치 없이 자식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니 말이죠. 요즘 호텔 별로 안 비싸. 한 2, 3일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너희 집에 간대? 왜 자꾸 그래? 아, 원래 호텔로 가려고 했어? 어디서 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최 씨는 빈정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말로라도 저희들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안 갔을 최 씨 부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이든 딸네 집이든 이틀 이상 묵어야 하는데 최 씨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 집으로 온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꼴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찌저찌 잠을 잤고 다음날 낮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었죠. 4, 5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빨리 고쳐져서 이틀 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 집에는 절대 가지 말자 다짐을 했는데 지들이 찾아오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예고도 없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이 하도 그래서 최 씨는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딸이 들어와 있었죠.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 엄마가 바꿨구나. 엄마가 바꿔봤자 후보가 몇 개 안 되지. 근데 번호를 바꿨으면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서 10분 동안 문 밖에서 고생 좀 했어. 그러면서 시간 낭비했다며 짜증을 내는 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여울. 엄마 아빠는 너희 집에 안 가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어? 마음대로 드나들긴? 여기도 우리 집이잖아.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여긴 엄마 아빠 집이고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엄마 아빠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면서 넌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는 소리야? 너라면 편하겠어? 나랑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생활 엄마 아빠랑도 좀 지키며 살자.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 바꿔놨더니 최 씨의 말에 딸이 기가 찬 듯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외투를 챙겨 입고는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집에 오래 있으며 안 된다며 면전에서 민망하게 하더니 자신은 한 소리 좀 들었다고 저렇게 토라져 버리는 게 어이없었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되고 부모는 한마디 하는데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니 참 부모 노릇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불편하면 이제는 안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2달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네나 딸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도 밖에서 만나고 말았더니 세상 편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만 지켜졌을 뿐이었고 자식들은 또다시 최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도 무척 다양했고 대부분 하잘것없었습니다.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 또다시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며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만취하진 않았는지 얼굴만 벌겠는데 또 밥 타령하는 건 여전했죠. 제발 좀 술 먹고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도 한 소리 하자 오히려 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던데 밥도 해주고 자고 가라 그러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못 쫓아내서 안달이세요? 자식이 찾아와서 기쁜 것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날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최 씨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곳이 공공장소인 것 마냥 와서 최 씨 부부의 생활을 헤집어 놓고 가버리니 그것이 문제였죠. 남편의 성화의 아들이 쫓겨나고 최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열쇠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 있던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 버렸죠. 이게 뭐야? 멀쩡한 걸 왜 뜯어내? 남편이 묻자 최 씨가 기세등등하게 대꾸했습니다. 기계만 멀쩡하면 뭐해? 아무나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니까 와도 열 수 없게 하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현관문이 달칵달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어리둥절해 보이는 아들에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복수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도 찾아오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와. 우리들처럼. 정식 절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케줄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너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딸과도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그럼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싫다? 나도 불편해서 가기 싫어.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살자. 그러자 딸은 매정하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자식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언제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누굴 들인다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기분이 괜찮을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공평하게만 한다면 말이죠.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 찾아오려면 최 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청객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 참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깰 일도 없었고 귀가 후에 보이는 인형에 깜짝깜짝 놀랄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 딸과 등지고 산 것도 아니었고 다만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라는 게,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최 씨는 새로 바뀐 도어락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덜컹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하고 후회할 뿐이었습니다.